그 무렵 동네 스포츠용품점 앞을 지나다가 샌드백을 발견했답니다. 저거다 싶었답니다. 어른 허리 높이 정도의 샌드백을 사서 사제관에 들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방 사이에 걸어두었답니다. 지나가다가 툭툭 때리려고요.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싫고 미운 얼굴을 떠올리며 차고 때렸다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젠가부터 그 샌드백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됐답니다. 다들 샌드백을 궁금해하네요. 크크크. 최근 신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출간을 계기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아침에 홍 신부님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사를 읽은 분들이 샌드백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기사는 제목이 내 안의 심리적 폭군 쫓아내니 샌드백 안 때리고 절친됐네요 였습니다. 사진도 홍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샌드백에 기대 앉아 손가락으로 샌드백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죠. 제목과 사진이 단연 샌드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말하자면 기사의 의도가 독자에게 잘 전달이 된 셈이었습니다. 홍 신부님의 의도가 기자를 거쳐 독자에게 제대로 이어졌다고 봐야겠지요. 홍성남 신부님과의 인연은 지난 2019년 책 착한 사람 그만두기로 시작됐습니다. 신부님은 이미 벗어야 한다,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 등의 베스트셀러로 당시에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미 제목에서 드러나지요. 사실 성직자들은 화가 나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홍 신부는 화나면 화내라고 하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지 말라고 했으니 역발상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덕분에 속 시원하다, 죄의식을 덜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 신부님은 책을 냈다 하면 수만 권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지요. 착한 사람 그만두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인터뷰 이후 1년에 한두 차례 홍 신부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홍 신부님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번 책이 나온다는 소식도 미리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출간되어서 나온 책을 펼쳐 읽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지요. 기사에선 지면의 제약 때문에 자세히 적지 못했지만 가령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 합창단이 KBS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국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말했다. 성남이는 노래를 못하니 친구들 부르는 거 구경해. 나는 사탕을 입에 물고 스튜디오 안에서 노래하는 친구들을 구경해야 했다. 그 후로 음악에 심한 컴플렉스가 생겨 악보의 음표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증세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절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반 친구들도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그림을 교실 뒷벽에 붙여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성남이 그림은 너무 어두워. 어린 시절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아이였다. 그저 그렇고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잔병치레도 심하고 열등감에 짓눌린 채 소년기를 보냈다. 새 책을 펴면 가장 앞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그 신부님의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의 상처 이야기는 이 책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선생님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다지요. 그러나 그의 부친은 실향민이었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셨지요. 화가는 인생 희망에서 지우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집이 짐승우리처럼 느껴졌다. 불교 서적을 보며 출가를 생각했다. 몇몇 절을 찾아가 스님들을 만나보기도 했으나 확신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성당에 발을 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실한 신자로 인정을 받았고 주위에서 수도자나 신부가 되라고 은근히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수도 생활이 아닌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나와 이상 속의 나, 되고 싶은 나의 차이는 결국 그를 자기 모멸과 종교 분열증으로 몰아넣었고 수도회 입회나 신학교 입학은 물 건너가게 되었지요. 신부가 되기 직전의 선택은 박수무당, 즉 무속인이었답니다. 군 제대 후에 아버님의 뜻을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렸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소개로 동네 무당을 만났다네요. 무당은 그를 보곤 점괘를 내놓았답니다. 타고난 박수무당이다. 35세에 유명한 점쟁이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무당은 그의 멘토가 됐답니다. 아플 때에도 병원 안 가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가시나무를 집안 곳곳에 매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 26세 성탄절 새벽에 예수님을 환시로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때였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대에 진학해 사제의 길을 걷게 됐고요. 이렇게 어렵게 사제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평범하고 평탄하게 사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계속 교차하더군요. 첫 발령지는 잠실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선 신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 덕분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심리적 불순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발령지인 명동성당에선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 다음 발령받은 선당들에서도 힘든 일이 반복되었다네요. 점점 괜히 사제가 됐나 보다, 옷을 벗어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더군요.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비난의 소리를 잊으려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다. 옷을 벗어야 하나 매일매일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다. 미사는 물론 강로는 더더욱 하기 싫었다. 이런 내가 나도 싫은데 신자들은 오죽하랴 싶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다. 제 발로는 나갈 용기가 없으니 당신이 저를 내쳐주십시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느니 차라리 사라져주자. 이것이 44세 신부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 사제가 자살 충동까지 고백한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가 가좌동 성당 주임 신부 시절이랍니다. 가좌동은 당시 재개발이 시작돼 가좌동 성당도 재건축하게 되었답니다. 재개발 사업은 늘 그렇지만 항상 순탄치 않지요. 그 여파가 성당까지 밀어닥쳐서 홍 신부도 매우 힘든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럴 때 만난 것이 심리상담이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쌓여 있었던 심리적 변비 상태임을 알게 됐고 숙변처럼 마음속에 쌓여서 떨어지지 않던 상처들을 관장하듯 쏟아내고 배설함으로써 거듭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샌드백이 등장합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돼 주민들은 떠나고 주택도 철거되고 성당만 덩그라니 남은 동네에서 조폭들과 실랑이 하며 버티던 그는 스트레스로 불면증, 피부병, 대상포진까지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귀뜸해 주었다네요. 그거 화병일지도 몰라요.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밤엔 철거한 빈집 동네를 다니며 야 이 나쁜 놈들아 라며 고함을 질렀고 성당에서는 혼잣말처럼 구시렁대면서 다녔답니다. 혼자 구시렁대는 그를 보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방언의 은총이 내렸다는 말까지 돌았다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자 속이 좀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 무렵 동네 스포츠용품점 앞을 지나다가 샌드백을 발견했답니다. 저거다 싶었답니다. 어른 허리 높이 정도의 샌드백을 사서 사제관에 들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방 사이에 걸어두었답니다. 지나가다가 툭툭 때리려고요.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싫고 미운 얼굴을 떠올리며 차고 때렸다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젠가부터 그 샌드백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됐답니다. 일부러 눈에 잘 띄라고 방과 방 사이에 걸어두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겹겹이 쌓였던 분노가 누그러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샌드백 에피소드는 책 중간에 있습니다. 179쪽 소리질러 라는 소제목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는 중에 나옵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사실은 이거다 싶었죠. 신부님이 그동안 화가 날 땐 화내라고, 미운 마음 생길 땐 미워하라고 강조했는데 그것을 실물로 보여줄 최고의 상징적 소품이 샌드백인 것으로 생각했지요. 신부님께 전화를 드려서 샌드백의 현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사무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사제관 숙소에 두었는데 낮 시간에는 신부님이 주로 가톨릭회관 사무실에 있다 보니 샌드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툭툭 차기도 하고 근력 운동 삼아 들어올리기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샌드백은 그의 사무실 책상 바로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색 가죽 껍데기엔 용 한 마리가 수놓아 있었는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 용 그림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샌드백은 15년 동안 맞은 것 치고는 멀쩡했습니다. 실밥 터진 것도 없고요. 홍 신부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과거엔 미운 놈 생각하며 샌드백을 때렸다면 요즘은 혼잣말 하듯이 말을 걸기도 하면서 지낸다네요. 그래서 친구, 절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때리는 모습보다는 끌어안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홍 신부님이 책에서 때로는 약점, 때로는 치부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담 기법을 활용했다라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약한 인간인데
싶으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더 생겼습니다. 신부님도 화가 나면 샌드백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 나도 스트레스를 풀고 살자 라고요.